오늘은 중고차 딜러가 한 달에 몇 대 이상을 팔아야 월 300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중고차 딜러라는 이미지 자체가 사실 직업 자체에 부정적인 그게 좀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너 직업 중고차 딜러야? 했을 때 막 자랑스러울 것 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이거를 직업으로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돈 때문에 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이 일을 이제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쉽게 보고 들어왔어요. 이게 하고 있는 사람들 수입 같은 거 들어보면은 뭐 한 대에 뭐 200만 원, 한 대에 뭐 팔면 한 300만 원 막 이렇게 남는다고 해가지고 아 나도 그 정도 벌 수 있겠지. 회사원분들은 한 달 열심히 일하셔갖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버시는데 이거 한 대 팔면은 200만 원, 300만 원 회사원 월급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중고차를 이제 들어왔는데 막상 이제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그러면 솔직하게 오픈해서 네. 몇 대를 팔아야 네. 한 300 정도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어요? 금액 높은 거일수록 당연히 마진이 조금 더 세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마진은 금액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퍼센트를 얘기하는 걸까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퍼센트가 혹시 공개할 수 있나요? 차마다 매입을 어느 금액에 갖고 왔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면 1000만 원 이하 차량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정도 마진을 보고 차량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네. 최소 6대를 네. 팔아야 네. 300에 그나마 근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월마다 그럼 6대 이상 파나요? 네, 6대 이상은 합니다. 그러면 매월 그래도 300 이상은 꾸준히 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지혜님은 이제 갓 시작했잖아요. 차를 지금 판 게 있나요? 아니요. 아직 한 대도 못 팔았어요? 제가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아, 근데 일주일 만에 연락 왔어요. 전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우님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첫 달에 몇 대 팔았어요? 첫 달에 저는 하나도 못 팔았어요. 네. 두 번째 달도 하나도 못 팔았어요. 세 번째 달부터는 이제 지인분 차량을 매입을 해와가지고 그 차량을 이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 네. 한 대를 사서 한 대를 파는 거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4월 1일부터 중고차를 시작을 했어요. 3, 4개월 정도는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매입하러 갈 때 사고 유무도 확인하면서 어떻게 중고차가 돌아가는지를 3, 4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한 대도 못 팔고 그러면 수익이 없었단 소린데 네. 이게 뭐 기본급이 나오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직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내 생각에 한 3개월째 됐는데도 네. 수익이 막 몇십만 원밖에 못 봐. 네. 순이익이. 그러면은 회의감이 들어서 그만둘 것 같기도 한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열심히 약간 하고 버티면은- 일주일 차라서 신빙성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아니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 한번. 나 진짜. 제가 들어온 거는 이번 연도 1월입니다. 성준님도 완전 얼마 안 되셨네 그러면. 네. 이제 5개월 정도 됐겠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몇 대 팔았어요 지금까지? 한 12대? 12대면 많이 판 건가요? 5개월 동안? 근데 이제 처음이고 한데 5개월 동안 이제 12대면은 그냥 이제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판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한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딜러들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진로는 문제가 하면 안 돼요. 아, 진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월 몇 대를 평균적으로 팔아야 이 업을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10대는 꾸준하게 팔아야지 유지할 수 있다고 10대? 저는 생각을. 네. 그 5개월 동안 판 거를 한 달에 다 팔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 진짜 그만둘까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한 2, 3개월 동안 저도 진짜 따라가면서 배워야 돼요. 뭘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고 유무. 차량을 이제 검찰을 해야 되니까 매입을 하러 갈 때. 매입을 하러 가면은 진짜 똑같은 소나타라도 사고 하나 유무로 차이로 이제 시세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의 사고 유무를 꼭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잘 못 보고 갖고 오면은 그 순간부터 벌써 저희는 마이너스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처음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네. 콘텐츠로 여쭤보겠지만 네. 우리 이제 막 차 뭐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 네네. 차량 팔라고 자기한테 네. 이런 말도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얼마 불렀어요 물어보고 네. 거기보다 제가 얼마 더 드릴게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맞습니다. 사람들도 있고. 네. 저희 딜러들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 한 대가 소중해요. 그거는 저의 수입이기 때문에. 근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안 팔리면 이제 그 사람의 운이긴 한데 웬만하면은 돈 10만 원이라도 마진이 있는 거니까 차 한 대 한 대가 정말 소중합니다. 후회는 안 해요? 이 직업을 선택한 거? 왜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는데 진짜 이게 중고차라는 게 너무 저는 진짜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완전
뭐가 어려운 거예요? 매입이죠 일단은. 파는 거보다 사는 게 어려워요? 네, 어찌됐든 아. 팔려면은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맞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세 분 중에서 차를 사야 된다 라고 하면 솔직하게 저는 성우님한테 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도요.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걱정이나 고민 같은 거는 왜 없으세요? 없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어, 그분들의 인생이 아니니까. 어. 솔직히 뭐 제 나이에서 뭐 놀고 먹고 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나와서 일하고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중고차 들어오면 무수입인 것도 알고 차를 못 팔면 아예 돈도 못 버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조금 생각하면서 쓰고 있어요. 형주님은 원래 하시던 일이 따로 있나요? 군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민감한 주제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 거는 그냥 솔직하게 오픈을 해서 이게 왜냐면 보는 시선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안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해도 중고차 딜러 이러면 걱정부터 해요.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진짜 믿을 수 있는 데를 선택하자, 이런 시선이 제가 봤을 때 깔려 있거든요.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근데 거기에다가 나이까지 어리면 더 약간 신뢰하기가 힘들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딜러들은 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또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 시선은 안 좋지만 저희가 이제 정직하게 팔고 노력해서 양심껏 판매하는 것을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보여주면 아마 그분들도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지 않을까. 진짜 선입견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있는 그대로 뭐 사기 안 치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중고차 딜러분이 허위나 사기를 치면은 저는 이거는 바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일단은 정말 진짜 시선이 너무 안 좋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는 중고차 한다고 얘기를 한 3개월 동안 다 숨겼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선입견이 저도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잘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을 어떻게 뭐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저희는 정말 정직하고 양심 있고 진짜 친절하게 잘 판매를 하는. 2년차 이제 계속 중고차 딜러를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차량을 판매한 고객과 네. 약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차라는 게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왜 의도하지 않은 대로 뭐 싸움이 날 수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게 아직 없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근데 최근에 한 건이 하나 있었는데 외국인 분이 벤츠 하나를 구매하게 됐어요. 근데 그 차량이 이제 출고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왜 이런 안 좋은 차를 판매했냐, 근처 이제 정비하는 카센터 가가지고 배출가스 센서가 나가고 경고등이 점등됐던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 근데 건 성능 점검표나 이런 거에 안 네, 나와요? 그런 거는 진짜 이거는 중고차이기 때문에 진짜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방지하고자 성능 보증 보험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입을 하긴 하는데 되는 보증 품목이 또 어느 정도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벤츠 같은 경우는 기계 포함이 안 돼 있어갖고 수리비를 제가 다시 개인 돈으로? 네, 제가 왜냐면 일단은 제가 판매한 차량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 사비로 수리를 해드려가지고 다시 보내드렸죠, 차량을. 그러고 나서 이제 차량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화는 하는데 차량 괜찮다, 아주 좋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잘 타고 계세요. 근데 되게 촬영하는 거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지금. 제가 울렁증이 있나요? 울렁증도 울렁증인데 이제 처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다 보니까 좀 약간 떨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고차 딜러라는 게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최소 몇백에서 몇천, 많게는 억대의 그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고 사는 행위잖아요. 네네. 저는 대단한 책임감이 사실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맞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솔직하고 다짐이라면 다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판매를 하면서 고객분들이랑 저는 꾸준하게 연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차량 바꾸실 때도 유대관계 계속 쌓아가면서 저는 계속 넓혀 나가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이제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는 저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의 다 판매하셨던 분들이랑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면서 정말 제 차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지면서 계속 이 중고차업을 열심히 한번 계속 꾸준하게 넓혀 나가보려고 해요. 어쨌든 오늘 촬영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촬영인데 네. 저도 이게 다른 채널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되게 이미지를 좀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중고차라는 거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 다른 채널들의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세 분이 진짜 카메라에서 이렇게 뭐 나 정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 밖에서는 막 허위하고 있고 뭐 아니면 고마진을 하고 있고 뭐 아까 전에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네.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예를 들어 네. 뭐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도 굉장한 또 피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믿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뭐 이거는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지금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것도 그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가 계약서에다가도 뭐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될 수도 있는데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 끝에 사실 여기 대표님이랑 몇 개월 동안 사실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제 하기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거의 올 저희 봄부터 연락을 네. 계속 꾸준하게 하다가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만약에 여기 그 연락을 주셨는데 불만스러운 부분이 생긴다라든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 내가 생각하기 상식적이지 않다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이나 또는 메시지로 뭐 저한테 메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또 알아보고 네. 그게 진짜 사실로 드러나면 제가 뭐 중고차 뭐 딜러나 이런 건 저는 전혀 아니지만 촬영을 하는 사람이지만 같이 한번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진짜 허위딜러 절대 없거든요. 근데 허위 딜러들도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시간을 쌓아가면서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끝인사. 앞으로 피디님이랑 같이 많이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할 텐데 진짜 열심히 성실하고 허위 그런 거 없이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영상으로 통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